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서양에 떨어지는 광선의 질, 아시아존에 떨어지는 광선의 질이 다르다. 그걸 배웠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아시아존, 아시아 지역에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서구에 떨어지는 광선의 질이 다르다. 그래서 아시아존은 도쿄를 중심으로 지금 이 칼라미터로 측정을 365일 측정해서 평균을 냈더니까 6000도 켈빈이더라. 서구는 뉴욕을 중심으로 했더니 5500도 켈빈이더라.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500도 켈빈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실제 현장 적용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시아존이 칼라 사진을 우리가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했는가 하면 칼라미터로 측정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필름에서 종전 아날로그 시절에 필름에서 고정시켜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름을 우리가 데일라이트 타입 필름, 그 다음에 하나가 텅스텐 타입 필름 이렇게 있습니다. 텅스텐 타입 필름. 그러면 요거는 5500이다 6000이다 하고 픽스 시켜 놓은 것은 데일라이트 타입. 데일라이트 타입 하면 뭐냐면 데일라이트니까 주간에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광용 필름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텅스텐 타입 이랬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3200도 켈빈에서 3400도 켈빈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유니버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아날로그 시절에도 거의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기 사진사에서 흑백으로 출발해 가지고 작가들이 칼라가 나오면서 칼라에 대한 실험을 무척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서양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분들이 또한 칼라,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는 칼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일라이트 타입을 이거를 야간에다 쓰게 되면 오렌지나 옐로우가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실험. 또 이게 야간에 쓰는 텅스텐 타입을 주간에도 또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면 주간에 쓰면 어떻게 되냐? 이게 블루가 나옵니다. 푸른색이 돌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면은 굉장히 좋은 색이 나오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내색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산 실험을 하고도 실패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전공법, 정면 대결해서 포토샵이 아닌 정면 대결해서 좋은 컬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용적 방법을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카메라를 다시 한번 꺼내실까요? 카메라를 꺼내셔서 우리 메뉴에서 우리 다음 현장 촬영 가면 다시 제가 지난번 촬영에서는 점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다시 카메라를 켠다서부터 한번 점검한 다음에 현장 적용을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화이트 밸런스 찾으십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찾으면 우리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앞에 AW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 여기다 지금 놓고 찍는데, 요거는 뭐냐면 카메라가 컴퓨터니까 현장을 파악해서 계산해서 이때에 가장 적절한 색 온도를 맞춰줘서 우리는 찍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태양 그림이 있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뭐냐 하면 데일라이트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주광용.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앞으로 지금은 요거를 주로 쓰지만 앞으로 요 데일라이트 요거를 중점적으로 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집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늘이 돼 있죠. 요거는 그늘에 쓸 때, 그늘에 들어가서 찍을 때는 여기다 놓고 찍으면은 적절한 색온도가 됩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름이 있습니다. 흐린 날은 여기에 놓고 찍으세요. 그리고 뭐 형광등 이렇게 나와 있고 몇 도 K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이 우리가 켈빈 수치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칼라 미터가 있어서 내가 찍을 때 측정을 해가지고 얼마 나왔구나. 5200 나왔구나. 그러면 여기다 5200 설정하면 그 상황에서 색 재현이 가장 완벽하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화이트 밸런스에 요것만 쓰고 앞으로는 요거는 쓰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실험적으로 써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써가지고 바꾸면 어떻게 되냐. 색이 마구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구 바뀌는데 자칫하면 거기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현혹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만족스러운데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난치네 이렇게 됩니다. 아주 폄하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토샵을 가능하면 적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자칫하면 artificial,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억지로 장난쳤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한순간에 아주 폄하받아서 곤란한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해가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쪽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까지에 갖는 의미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정리합니다. 아시아존의 6000도 켈빈이 도쿄를 중심이다. 그러면 색 온도가 이게 기본 명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색 온도가 높으면 어떨까? 블루가 나온다는 겁니다. 푸른색의 보라색 계열 색 온도가 높으면 블루, 색 온도가 낮다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렇게 나온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요건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언제 인터넷 강의에 어느 분이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분인데 보니까 푸른색을 보고 색 온도가 낮았을 때 이거 절대 아닙니다. 높습니다. 우리 생활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높으면 블루가 된다. 이게 지금 기본 명제입니다. 이거 중요하고 이걸 처음부터 잘 외워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실용적으로 경우의 수 어떤 경우에는 블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오렌지가 되는가 하는 색온도 예를 한번 이제 적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색온도 변화. 색온도가 변화하는 예를 지금 첫 번째 일출 우리가 여러분들 일출 아침에 촬영 많이 가죠. 일출 직전 해 뜨기 직전에는 어떻게 하냐? 색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나 바이올렛 보라색이 많이 나옵니다. 일출 직전 높아진. 자, 그러면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직후 색온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오렌지, 레드, 옐로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낮이 되고 있습니다. 낮이면 다시 높아집니다. 그래서 역시 블루 쪽으로. 그 다음에 흐린 날, 비 오는 날 어떨까요? 색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집니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사진 찍으면 퍼렇게 되는 이유가 색온도가 높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블루가 나온다. 그럼 이때는 대개 흐리고 비 오는 날은 약 한 7000도 켈빈으로 올라갑니다. 자, 다섯 번째 흐린 날 양촛불. 우리 촛불 있죠? 양촛불 경우를 찍으면 우리가 색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찍으면 오렌지나 옐로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1900도 켈빈. 이거는 옐로우, 오렌지 해서 1900도 켈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전구. 가정용 전구는 이것도 색온도가 낮겠죠? 낮아서 옐로우나 오렌지 되는데 이때 색온도는 약 2800도 켈빈.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벌써 알아채셔야 하잖아요.
색온도가 높다. 7000도 켈빈 그리고 비 온다. 그런데 블루가 나온다. 양초불 우리가 찍었던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색온도가 낮아서 옐로우, 오렌지, 가정용 종구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7번째, 그늘 증거, 그늘. 그늘 어떨까요? 그늘도 색온도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진 찍을 때 그늘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늘 쪽이 파랗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색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루가 나온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외적 상황이 있습니다. 예외적 상황. 자, 우리가 천공광 하면은 우리가 가을이나 겨울에 하늘이 아주 파란 코발트 블루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의 천공광은 색온도가 12,000도 켈빈 내지 18,000도 켈빈까지 올라갑니다. 블루 엄청나게 높은 색온도가 되겠죠. 12,000이나 18,000. 그런데 이게 겨울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려서 기분 좋아서 촬영을 했는데 눈이 어느 날은 파란 눈이 돼버렸어요. 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자칫 이게 눈이 색온도가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럴 때는 맑은 날에 이 코발트 블루의 천공광이 눈에다가 반사를 줘서 천공광의 영향을 받아서 눈이 천공광의 영향을 받아서 블루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거는 예외적 상황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요건 아주 미묘한 겁니다. 요게 또 한 가지는 요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일정 흐름이 있어요. 높다 낮다. 그런데 우리가 안개 낀 날이 있습니다. 요게 참 애매합니다. 이거는 실전에서 해보면 정말 변화가 이렇게 어렵구나, 내 예측하고 잘 안 맞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 낀 날은 어떤가 하면, 만약에 짙게 껴서 검은 분위기다 이러면 색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블루가 나오는데, 만약 우리가 안개 낀 날은 좀 지나다 보면은 태양광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뒤쪽에서 이게 안개를 조금 밝게 비추어 주게 되면, 안개를 좀 밝게 비춰지게 되면 이때는 블루가 안 나오고 색온도가 다시 떨어지면서 옐로우나 오렌지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요런 정도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 함성호 사진집 강경포 동영상 보셨죠? 그 앞쪽에 쭉 지나다 보면 안개 끼어서 저기 호수의 그 수평선 같이 되어 있는 곳에 해가 또 올라오면서 전체적 분위기가 노란색인 것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이 안개 낀 날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른 책에나 보면 안개 낀 날은 색온도가 높습니다. 블루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또 좋은 점은 디지털이니까 찍어서 리뷰를 그 자리에 딱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옐로우로 나오는구나. 그럼 옐로우가 더욱 적극적으로 옐로우가 강화되도록 또 조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중요한 예를 지금 공부했습니다. 색온도가 변하는데 기본 명제는, 아시아조는 색온도가 6000도 켈빈, 서양보다도 높기 때문에 칼라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예들을 먼저, 요런 것들을 일출 직전에는 높아진다, 또 해가 뜨면서 낮아진다, 요거를 쭉 해서 기억을 해두면 높다 낮다의 개념을 처음부터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해 가면서 아까 보셨던 우리 메뉴 중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데일라이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좋은 색을 만들어서 후반에 포토샵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도 우리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컬러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저하고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론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 지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억해두면, 한번 이거 기억해두면 뭐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오늘 세 권도를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루 10분 온라인상에서 저 함성호와 함께 만나 사진 공부하시죠. 오늘 공부 유익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다음 시간에 또한 칼라 이론 네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